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3월 23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국토안보부 부분 업무 정지로 혼잡해진 미국 공항에 이민 세관 단속국인 아이스 요원들을 다음 날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월요일부터 아이스가 훌륭한 교통안전청 직원들을 도우려 공항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흉악범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급진 좌파 민주당이 오래전에 합의된 금액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는데도 TSA 직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가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해도 무능한 민주당을 이끄는 미치광이들은 비난할 것이라며 아이스는 환상적으로 일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선봉에 섰던 아이스를 투입해 승객 불편을 줄이는 한편 공항 혼잡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 정책 개혁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공항 보안 검색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그만두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고 승객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잘 알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항 투입 시 혼잡도 경감 효과가 즉각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연방 상원의원은 아이스 요원들을 오용하는 또 다른 무모하고 불법적 위협이라며 아이스 요원들이 가정집에 쳐들어갔던 것처럼 공항을 활보하는 것을 본다면 미국인들은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공항 보안 검색 업무 차질을 고려해 TSA 예산만 떼어 먼저 처리하자고 공화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원빅 뷰티풀 빌 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대출 이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 과세연도부터 활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개인이 신차 구입을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 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량은 개인용이어야 하며 사업용, 상업용 차량과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차량 라벨이나 차량 식별 번호 또는 미 도로교통안전국 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종 조립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 해당 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0,000이며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조정 총 소득이 개인 $100,000, 부부 합산 $200,000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는 공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 대출을 재융자할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공제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차량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소득 요건과 차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청이 2026년 국립공원 주간을 오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국립공원관리청 창립 110주년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해로 전국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주간 기간 동안 각 공원에서는 애국 테마 프로그램, 레인저 안내 투어, 교육 전시, 가족 체험 활동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행사는 8월 22일 내셔널 주니어 레인저 데이로 시작됩니다. 어린이 방문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자연, 역사, 자원을 배우고 주니어 레인저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8월 25일입니다. 이날은 국립공원관리청 창립 110주년을 맞아 입장료를 받는 국립공원도 포함해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총 8차례의 국립공원 무료 입장일이 운영됩니다. 대상 날짜는 2월 16일 프레지던트 데이,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6월 14일 국기의 날, 7월 3일에서 5일 독립기념일 연휴, 8월 25일 MPS 창립기념일, 9월 17일 헌법의 날, 10월 27일 시어도어 루즈벨트 탄생일, 11월 11일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연중 특별 프로그램도 이어갑니다. 전국 주요 역사 현장을 중심으로 기념 전시와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건국 초기 문서를 순회 전시하는 프리덤 플레인 내셔널 투어와 미 해안 경비대 훈련 범선인 바크 이글 공개 행사 등도 마련됩니다. 내무부는 2026년은 미국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립공원을 통해 시민들이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가 주최하는 2026 글로벌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하와이 연가가 상영되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행사는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텍 빌모어 학생 성공센터 클레리 극장에서 진행됐으며 하와이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를 담아낸 하와이 연가와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함께 소개돼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 문화적 뿌리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하와이 연가는 20세기 초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가족과 공동체, 노동과 희생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섬세하게 그려낸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세 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재외동포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함께 상영된 무지개 나라의 유산은 전 세계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영상기록물로도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지상천국으로만 알려진 하와이의 이면에 숨겨진 한인 이민사의 깊은 서사를 6부작으로 담아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진영 감독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관객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한복자원문화재단의 린다김 이사장이 한복체험과 한글 이름 쓰기 등 한국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한국 음식도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김용택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공감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며 이번 행사가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21년 전 잊혀졌던 이민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하와이의 풍경과 음악 속에서 되살아나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4월 6일까지 이어지며
분열된 세계에서 공감을 지속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글로벌 영화와 토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21일 2026년 회장 연수회를 둘루스의 엠버시 스위트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동남부 지역 한인 회장단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사회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기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남부 한인사회가 더욱 단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세대와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 한인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주 애틀란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회는 지역사회를 잇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며 차세대가 미국 사회의 주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전현직 회장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 한인회 간 유대 강화를 위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46회 동남부체전 준비 상황과 경과 보고가 진행되며 향후 운영 계획과 개선 방향이 공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협력 확대와 체전 운영의 체계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광고 시간에는 조지아주 제99지역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미셸 강 후보가 참석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푸에르토리코 한인회 이수연 회장은 2026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서비스를 주관한다고 소개하며 한인사회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수회와 함께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및 청년 멘토링 워크숍이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은 장한성 귀네카운티 부장검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사 워커, 박평강 로렌스빌 심포니 음악 감독, 유니스 김 케네소 주립대 건축학 교수, 그레이스 김 사바나 예술대 교수가 참여해 각자의 커리어 경험과 진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전공 선택 과정과 진로 준비,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멘토들은 도전과 실패의 경험까지 솔직하게 전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더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학과 인턴십, 취업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44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월 23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